동네 상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분명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옆에 있는 가게는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자리는 2년 이상 버티는 꼴을 못 보고 너무 편차가 심한 거죠. 유독 가게가 자주 바뀌는 자리도 있고, 음식점을 비롯한 특정 업종은 특히나 오래 못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실제로 증명해주는 자료가 있는데, 우선 가맹점수 증가율. 이건 이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업종별 가맹점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식은 무려 40% 가까이 늘었고, 커피는 30%나 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창업을 이야기할 때 치킨집을 많이 언급하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았다는 거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그만큼 해당 업종에서 경쟁하는 경쟁사가 많아졌다는 소리기도 하죠. 실제로 2021년 대비 2022년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이 84조 7천억 수준이던 게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94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한다는 건 전국의 94만 2천 명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한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존속 연수입니다. 한 번 창업하면 얼마나 버티냐를 나타낸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1년에는 4.56년이던 게 2022년 들어서 3.2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3년 정도 버티다가 문을 닫는다는 거죠.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오래 못 버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도 3년 이상을 버티기가 겁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게가 수도 없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경점. 2008년부터는 안경원이 표준어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는데, 동네 안경원은 망하는 걸 본 적 없는 것 같죠.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 번화가 같은 데 보면 겁나 큰 건물, 심지어 대로변 1층에 2층까지 먹고 있는 안경원도 많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도 보면 미용실이고 치킨집이고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편의점도 브랜드가 몇 년에 한 번씩은 바뀌거든요. 근데 안경원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건물에 안경원이 하나 더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망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또 둘 다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유지 중이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지. 불경기를 겪어도 몇 번을 겪었고, 안경원 자리를 보면 죄다 알짜배기 자리들입니다. 이런 곳은 또 건물주가 아닌 이상 월세도 비싸잖아요. 오늘은 안경원이 비교적 안 망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안경원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10년 전쯤 올라온 질문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여기서 발견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루머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동네 안경원 사장님이 시계가 맨날 바뀌는데 제일 저렴한 게 롤렉스다부터 시작해서 타고 다니는 차는 1억 넘는 BMW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퍼지면서 안경원은 폭리를 취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한때 많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마냥 루머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한창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계기가 또 있습니다. 이 당시 국내 콘택트 렌즈 가격이 해외보다 최고 1.8배나 비싸게 팔린다는 뉴스도 있었고, 백분율로 따지면 84%가 비싸다는 조사 자료도 있었습니다. FTA 발효 당시에는 관세도 인하됐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다고 문제 삼은 기사들도 많았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더 궁금해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뜨고 소문이 퍼지면 해당 업종이 휘청이고 가맹 점수가 확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에 소비자들 인식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관련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안경 가격을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에 전체 소비자의 86%가 안경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안경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안경 점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한때 안경 렌즈 분야가 프랜차이즈 업종 매출액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최신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안경 렌즈 분야의 매출액이 2021년 대비 9.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1조 3,760억 원에 달했고, 상승 요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증가한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안경 렌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20년에 3,260개였던 게 2022년 들어서 3,911개까지 늘었거든요.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8,566명이던 게 2022년에는 9,390명까지 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시장 내의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결국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편의점인데, 안경원은 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냐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안경원을 차리려면 얼마가 드냐는 거겠죠. 자료를 찾아보니 평균 2억 2,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 3개월로 피자나 치킨집보다 오히려 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에 빠르게 큰 돈을 벌어들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걸 설명해주는 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경원이 가져가는 마진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있었고요. 한 안경 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을 조사해보니까 30%를 상회하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좀 떨어져서 18% 수준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다른 업종에 비해선 비교적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그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일 거잖아요. 근데 정작 동네 안경원을 보면 맛집처럼 줄 서서 안경을 맞추고 그러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알고 보면 안경원은 1년 내내 성수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경을 보통 언제 맞추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지는데요. 취업을 하면 안경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면 시간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안경을 맞추고요. 아니면 반대로 방학이 끝날 때쯤 새학기가 시작된다는 이유로
안경을 맞추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시력이 나빠지면서 생신이나 기념일에 안경을 맞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기는 성수기 비수기 나눌 것 없이 1년 내내 성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경은 디지털 세상이 키운 아날로그 제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이제는 고글 같은 컴퓨터를 쓰고 다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안경은 여전히 아날로그 제품인 게 분명한데 사용률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의 안경 사용률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자료는 학생들의 안경 사용률입니다. 꾸준히 상승세일 뿐 아니라 작년에 엄청 크게 늘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안경을, 2명은 렌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왜 디지털 세상이 키운 아날로그 제품이라고 표현했냐면,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경 사용률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이라는 게 노인이나 중장년층이 쓰는 거였단 말이죠.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시력이 나빠진 친구들이나 쓰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기기가 늘어나면서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늘어난 거죠. 전문 용어로는 안경 수요자가 늘었고, 심지어 수요의 범위도 넓어진 겁니다. 이제는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안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또 요즘 안경원은 안경도 팔지만 렌즈도 팔잖아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경 사용률만큼 렌즈 사용률도 크게 증가했거든요. 약간 모순이 섞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경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안경을 맞출 때는 안경원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눈 건강과 시력에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한테 가서 안경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리고 안경테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해서 안경테만 따로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경테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결국 안경 렌즈는 안경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다는 것만 안경원 유지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안경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음식점은 한식집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식, 일식, 중식, 배달 전문 업체, 여기에 편의점까지 경쟁 파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안경원은 또 동네 안경원끼리만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파이가 작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